그럴 때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어서 더 힘들었거든. 지혜 씨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 알겠지?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팀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고 계신지 몰랐는데 벌써부터 든든한걸요? 다 이쁜 직원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어머니 집에 모시는 건 재택근무로 돌려서 병행하는 걸로 해요. 그럼 서로서로 부담이 덜 가서 괜찮을 거니까. 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날 저녁. 아유, 몸뚱이가 이러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프기까지 하니 니들 아빠는 혼자 뭐 그리 신나는지 마누라 데려갈 생각은 하지도 않나 보다. 아유.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머님 혼자 두기 싫어서 재택근무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엄마, 이 정도면 진짜 다행인 거지. 아빠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 좋은 세상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오라고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혜도 엄마 걱정돼서 집에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자식들 김새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어서 빨리 나을 생각만 하셔. 민수도 그렇지만 지혜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지. 자식들한테는 짐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바람과는 다르게 이 나이에 누워서 병수발을 받고 있으니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건 알지만 엄마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아휴, 공사할 동안에도 여기 있는 것도 미안했는데 언제까지 더 있을지도 모르게 됐으니 지혜 니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는걸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아셨죠? 여보세요? 민영이니? 엄마, 딸내미가 엄마 그 지경이 됐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지? 너도 애 키우랴 김서방 챙기랴 정신없을 텐데 이까짓 게 뭐라고 와 번거롭게.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니들 잘 사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민수랑 지혜가 잘 챙겨주기도 하니까, 응? 하긴 괜히 나까지 가서 옳게 불편할 일 만들 필요는 없지. 그나저나 엄마 저녁은 먹었어? 올케가 당연히 사골 끓여줬겠지? 사골? 에휴, 뼈 붙는 데는 사골만한 게 없긴 하다만. 지혜가 집에 있던 것도 아니고 회사 다녀오는 것도 정신없었을 텐데 사골을 언제 끓이겠니?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배달이라도 시켜서 챙겨 먹지 뭐. 배달로 먹는 거랑 집에서 푹 고아 끓이는 거랑 같아. 아무래도 배달로 시키는 건 첨가물이나 조미료 넣어서 끓였을 텐데. 엄마 안 되겠다. 내가 올케랑 통화해 볼 테니까 올케 좀 바꿔줄래? 애 번거롭게 뭐하러 통화를 한다니. 예, 지혜야. 민영이가 할 말이 있다는데 잠시 전화 좀 받아볼래? 네, 형님. 전화 받았어요. 올케, 이런 부탁까지 하기 좀 염치 없지만 이왕 올케가 간호하기로 한 거 사골 좋은 거 좀 사서 끓여서 엄마 먹이면 안 될까? 뼈 붙는 데는 사골만한 게 없잖아. 도가니도 좀 같이 넣으면 더 좋고. 가뜩이나 누워만 있어야 해서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사골 같은 게 좋잖아.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재택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퇴근길에 사와서 충분히 고아놨어도 됐을 텐데. 아, 저도 오늘 정신이 없어서 내일 일 끝나면 마트 다녀와서 해볼게요. 에이, 마트 거보다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올케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살림이나 이런 건 잘 모르나 본데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신선하고 질도 좋아. 고기보다 사골같이 뼈가 해놓고 나면은 티가 확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사골은 반나절은 푹 고아야 진국이 나오니까 아침에 시장 가서 사와서 미리 해놔. 어차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올케도 훨씬 편할걸? 일 다 끝나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해서 먹이려고. 우리 엄마 밥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끼니는 제대로 챙겨야 한단 말이야. 형님, 아무리 재택근무라 해도 저도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조율할게요. 회사에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머님 간병해드리지도 못했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머, 올케 나도 알지. 올케가 애쓰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올케가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 엄마도 나도 불편해. 눈칫밥 먹으면 나을 것도 안 나을 텐데 설마 눈치 주는 건 아니지? 올케가 노력을 해준다면 엄마가 그 정성에 감동해서라도 더 빨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 올케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고. 우리 집도 아닌데 나까지 가서 사골 끓이겠다고 죽치고 있으면 올케가 더 불편할까봐 일부러 안 가려 하는 거니까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알겠어요, 형님. 오빠랑도 상의해보고 어머님은 저희가 잘 보살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럼 올케만 믿고 있을게.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하고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끊을게. 에구구,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전화로는 나불나불 잘하네. 치에,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병원에서도 해줄 게 없다는데 사고를 얻어먹는다고 뼈가 빨리 붙을 리가 있겠니? 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무슨 염치로. 에구,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부축 좀 해줄래?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 여기 팔 잡아요. 아우, 됐어.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자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같이 가? 너랑 가면 내가 불편해서 시원하게 제대로 볼 일이나 보겠어. 며느리긴 해도 같은 여자인 지혜랑 가는 게 훨씬 낫지. 지혜야, 미안하지만 나 좀 부축해주렴.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안 되겠다. 아고. 네, 어머님. 제 팔 잡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어머님, 팔을 잡으셔야지. 제 머리를 잡으시면 어떡해요. 발까지 밟으시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 몸뚱이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넘어지면서 안 다쳤니? 그니까 나랑 같이 가자니까. 지혜 머리 잡고 발을 밟으면 어떡해. 그럼 당연히 넘어지지. 지혜야,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너무 아파서 놀라가지고 힘이 풀렸나 봐. 너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도 꼬리뼈 나가봐라.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아픈데. 화장실도 계속 참았다가 가는 건데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아유, 내가 못 산다고. 제가 힘주고 버텼어야 하는데 놀라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제 팔 잡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누우셔야죠. 이따 주무시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됐다. 이 욕을 처먹었더니 마려웠던 게 쏙 들어갔어. 자다가 마려우면 기어서라도 혼자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니들도 얼른 방에 가서 자. 여기 다 같이 붙어 있어봤자 서로 얼굴 붉힐 일만 더 생기지 뭐가 좋겠니? 아유, 혼자 어떻게 기어간다 그래. 그러지 말고 이따라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를 부르던지 전화해요. 핸드폰 옆에 두고 잘 테니까. 엄마 핸드폰도 엄마가 손 닿을 수 있게 가까이 둘게. 네, 어머님. 저흰 괜찮으니까 새벽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던지 아니면 전화하세요. 바로 올게요. 빨리 나가라니까. 내 몸뚱이가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져서 좋은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빨리 방으로 가라고. 에휴, 지혜야, 가자. 너도 피곤했을 텐데 얼른 가서 자야지. 알겠어. 어머님,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잠시 후. 아유, 목말라.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누우니까 깊게 잠이 안 들고 자꾸 깨네. 일어난 김에 물이라도 마시고 와야지. 근데 밖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나? 독한 기집애. 이 정도 했으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이걸로는 힘들지가 않은 건지. 그러게,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느라 죽겠어. 애가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버티네. 아무렴 아픈 척 연기하는 나보다 더 힘들려고? 네 누나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술술 읊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내 딸내미지만 어찌나 얄미운지 앞에 있었으면 입을 콱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였어.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걔는 독한 것보다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젊은 애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만도 한데
내가 몸도 못 가누는 노인네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합가하듯이 집에 얹혀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나 보더라고. 내 말이 그 말 아니야. 합가를 빌미로 돈 좀 뜯어내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걸. 누나나 엄마나 나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게 너는 걔네 친정이 그렇게 알부자라는 걸 왜 뒤늦게 알아서 사람을 고생하게 만드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니들이 결혼할 때 돈 반반 합한 것만 생각하면 아까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낸들 그걸 알고 그랬겠어. 처음엔 걔나 나나 비슷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 앞으로 땅이랑 집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게 된 걸 어떡해.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결혼 비용 반반으로 부담하는 짓 따위도 하지 않았지. 지혜 걔도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계산적이고 여울하니까. 어차피 친남편들 사이인데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어떻다고 따박따박 반반 부담을 했다니. 지 친정에 재산이 있는 건 꽁꽁 숨겨놓고 말이야. 덕분에 이 나이 먹고 팔자에도 없는 라이롱 환자 연기나 하고 있지. 원래 시부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민영이까지 꼬드겨서 속 긁어대게 만들고 나도 있는 진상 없는 증상 부리는데도 입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언제쯤 내뱉으려는지 나원 참. 몰라. 옆에서 보니까 한계에 거의 다다른 것 같긴 하던데 좀만 더 긁으면 되지 않을까? 지가 힘들면 장모님한테 도와달라 하겠지. 우리가 뭘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많은 줄도 모르고 아깝게 결혼 비용까지 반반 부담을 해줬는데 양심이 있으면 큰 집이라도 하나 떡하니 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집도 노후돼서 공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떡밥까지 던져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질질 끌기나 하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나이롱 환자 연기를 했고 뭐가 어쨌다고? 어머님이랑 오빠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지혜야, 너 자는 거 아니었어? 자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자는 줄 알았다고? 내가 없기라도 했으면 더한 소리도 했겠네? 내 앞에서 못할 말이었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았어야지. 다시 말해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웠는데? 다시 똑같이 말해보라고. 얘 됐다. 솔직히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왜 눈치를 보고 빌빌 기어야 하니? 그러게 누가 얌체마냥 우리가 하는 얘기 몰래 들으라 했어? 지 혼자 듣고 엄한 민수한테 분풀이야. 우리가 앞에서 말을 못해가지고 안 했겠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눈치껏 알아서 행동할 줄 알았더니만 이런 꼴 보게 만든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요? 지금 돈 얘기하다 들키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데 사과는커녕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도 허락받고 들어야 하나요? 그렇게 신경 쓰였으면 다른 데서 하던지 하셨어야죠. 제가 어머님 진짜 아프신 줄 알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재택근무까지 하는데 아프신 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사고 나신 건 진짜였나요? 집 공사도 진짜 한 건 맞냐고요. 다 들었으면서 뭘 또 물어보니? 네가 우리 집에 안 와본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문제가 터지겠어? 그런 머리로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더 큰 잘못 아니겠니?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쩜 사람을 속여놓고 이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만 좀 해. 너도 처음부터 우리 속이지 않았냐? 가증스럽게 속여서 결혼 비용 반반 부담이니 뭐니 하면서 돈 받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만 죄인 취급하기야? 도대체 내가 뭘 속였단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꾸며놓고 내 탓하기 바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봐. 야, 막말로 니네 집 땅이니 집이니 하면서 재산 꽤 갖고 있었으면서 결혼할 때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가장 볼품없는 짓이라면서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걸로 시작하자는 개소리로 결혼 비용 싹 다 계산해서 반반 부담했지? 그건 속인 거 아니고 뭐냐? 너 이거 혼인빙자 사기야, 알아? 신고하려다가 가족끼리 법적 조치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선에서 처리하려 했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집안 차이가 그렇게 나는 줄 알았으면 절대 비용 부담 안 했지.
이미 나간 돈 돌려받진 못하니까 혼자 사는 우리 엄마 더 큰 집 하나 얻으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사람을 잡아먹으려 드냐? 내 말이 틀려? 뭐라고? 그게 니들 검은 속내였니? 결혼 비용 반반 낸 게 억울해서 우리 친정에서 돈 빼내려는 게 니들 목적이었냐고?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자기 딸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한다길래 예물이며 예단이며 간소화해서 제대로 받지도 못했잖아. 우리 집이 받은 손해에 대해선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네들도 뭐 하나 준 것도 없는 건 마찬가지면서 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건데?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까는 거냐?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선을 넘어도 정도껏 사람 말을 해야 존중을 해주지.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내가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해? 그거 인격 모독이야. 난 정상적인 사고가 박혀있는 사람으로서 너희 같은 것들이랑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야, 우리 부모님 재산이 많던 적던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라고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재산 모으는데 네가 단돈 1원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 딸인 나도 욕심을 안 내는데 니까짓 게 뭔데 탐을 내. 이게 무슨 놀부심보야, 안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침 질질 흘리고 탐내지 말고. 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 돈 좀 있다고 남편이랑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는 꼴 하고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남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저 혼자 틀렸다고 떠들어대니 네가 그러니 욕을 먹는 거야, 알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탐낼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떵떵거리는지 모르겠네. 저도 안 갖는 거지 근성만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옳고 틀림을 판단을 해. 내가 꼴같지도 않은 시댁살이 할 때부터 이 땅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가족이라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도 포용하려 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물 하나 안 받았다고? 나도 집 하나 제대로 못 해오는 남자한테 시집가면서도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 똑같이 반반씩 부담했어. 그뿐이니? 신혼여행이며 식장이며 뭐며 내 돈 하나 안 들어간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진짜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홀어머니라고 꿀리기 싫다고 혼주 메이크업도 최고로 비싼 거에 한 번 입고 옷장에 처박아둘 한복 맞춰주고 듣도 보지도 못한 친척들 식사 자리에 메이크업 비용까지 우리 집에는 해주지도 않은 거 다 입 집구석만 해주면서 돈은 같이 부담했겠니? 축의금 들어온 것도 니네 집이 더 많이 가져갔어도 아무 말 안 했어.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지. 뼛속까지 거지 근성으로 가득 차서 그런가? 이런 건 받아도 모자라다 생각이 들었나 본데 정신 차려. 아무리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감사함이란 걸 알아.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사돈 재산 빼돌리려는 생각을 잘한 짓이라고 큰 소리들을 치는지. 한심해서 말도 섞기 싫다. 알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했겠니? 네 누나도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있었으면 나한테 한 대 맞았어. 그뿐이야? 같은 며느리 운운하면서 사람 속 있는 대로 긁어댔던 그 입 갈기갈기 찢어놨을걸. 다행인 줄 알고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똑똑히 전해. 그딴 정신이 박힌 상태로 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봐가면서 지 엄마 하나도 집에 마음대로 못 부르지. 신우이라는 명분으로 지가 못하는 것들을 나한테 대리효도나 시켜가면서 말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자식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냐만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다. 괘씸한 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지들 재산은 쏙쏙이고 결혼 비용 다 받아간 거 다 토해내게 할 거라고. 싸가지 없게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막말한 것도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 네가 뱉은 말 다 책임져야 할 거야. 절대 이대로 순순히 못 물러나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순순히 물러나면 안 된다. 꼭 책임지게 만들어줘. 그래야 나도 니들이 그동안 내 카드 사용했던 것들, 자식들 대신해서 대리효도하느라 들어갔던 비용들과 시간들 등등 싹 다 받아내지. 그리고 그거 알고 있니?
니네 누나 남편이 이번에 우리 회사랑 계약한다던데 내가 이래봬도 회사에서 입지가 좀 두터운 편이거든? 어떻게 해서든 계약 성사 안 되게 해줄게. 진정한 빈곤함이 뭔지 겪어봐야 뭘 잘못됐는지 알게 되려나? 그닥 나눠 가질 것도 없겠지만 그나마 있는 니네 재산까지 싹 다 분할 소송 걸어서라도 내 목 가지고 나와줄게. 어떤 싸움이던 자금이 있어야 붙을 수 있는 걸 텐데 니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그 길로 저는 제 짐을 싸서 나왔고 바로 팀장님께 말씀드려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짧은 혼인 기간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소득 활동을 해왔기에 생활비 통장이며 적금 통장이며 결혼과 동시에 미래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재산은 물론 신혼집까지도 재산 기여도가 제 쪽이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결혼 비용 또한 어느 한쪽에 부담 없이 똑같이 반반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정의 재산을 빼내려는 목적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이유였다는 걸 밝혀내자 누구 할 것 없이 소송의 결과는 청구한 위자료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라 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거짓 공사를 하고 있던 전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 제게 위자료를 주며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모든 얘기를 들은 팀장님은 저보다도 더 화를 내며 그런 가족의 일원과 뭘 믿고 계약을 진행하겠냐며 제가 그들에게 했던 경고대로 전 시누이의 남편이 주도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일로 회사에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퇴사까지 했다 하네요. 전 이 일이 있은 후 그동안 본인의 일마냥 조언과 힘을 아끼지 않아준 팀장님과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준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회사로 복귀해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해 여러 성과를 끌어내고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내 사람을 얻었고 또 의도치 않게 결혼으로 인해 시켜야 했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